작가님. 네. 50대 가장 많이 놓치는 투자 원칙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시작해 볼게요. 바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50대의 늦은 나이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눌러앉을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다니느라 너무 지쳤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라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에게도 해당되나?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 3가지를 드려 말씀드릴 건데, 만약 이 사례 중에 저건 내 상황인데 내 얘기인데 하신 분들은 이 한 가지 투자 원칙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이 쑥쑥 커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입주 좋은 아파트를 실거주로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되실 거예요. 가격이 받쳐주는 아파트를 실거주로 깔고 계시다면 투자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실거주 아파트를 투자와 거주를 분리시켰을 때 투자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투자금이 불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인 54세 A씨는 성수동 쌍용 아파트를 22평 2019년 12월에 매수를 했어요. 그 아파트는 2호선 뚝섬역으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매일 입지가 좋은 아파트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거주하기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가양동 34평으로 갈아탈까 하다가 결국 그 쌍용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가양동 34평으로 거주를 옮깁니다. A씨는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거주 환경을 옮기니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은 현재 전세금이 마포와 함께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이렇게 A씨처럼 투자와 거주를 분리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거주는 그다지 가격이 높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되, 투자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즉 오를 만한 곳에서 투자를 하고, 거주는 내 생활 여건에 맞는 곳에서 거주를 해야 해요. 그래야 투자와 실거주 만족도를 가져오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투자는 비싼 곳, 거주는 저렴한 곳에서 하는 건가요?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사실 50대 전후를 하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은퇴 전후를 하면 내가 편리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깔고 앉은 그 돈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요. 집 한 채가 단독주택이고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해당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과 아파트의 인프라 차이가 결국 집값이 오르는데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를 둘 수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가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실 수 있죠. 부동산은, 이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때 얼마나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편하면 남도 살기 편하고, 이 사는 곳에 얼마나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라는 거예요. 저도 주택에 살아봤는데요. 신혼 때하고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때 날씨로부터 보호해주는 집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추울 때는 수도가 얼고 벽이 얇아가지고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더울 때는 뜨거운 태양을 바로 쐬기 때문에 더울 때하고 추울 때가 가장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무조건 아파트만 좋나요? 비싼 관리비 아끼면서 살기 편한 내 집이면 입지 좋은 곳에 주택이면 좋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주택에서 오래 살던 P씨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은퇴 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산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60세 P씨는 4년 전 은퇴를 하고 강북구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입 당시 4억 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12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서도 불편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집을 매도하자니 집값 오를 생각이 아깝고, 그렇다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답이 아닌 것 같았죠. 그 당시 P씨는 2층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을 받고
찾고 있었는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P씨는 조언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그 단독주택을 팔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셨어요. 주거의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남은 7억 원으로 영등포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여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P씨는 실거주로 깔고만 있던 단독주택을 이를 분리하여 아파트로 실거주를 하고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분리한 거죠. 월 60만 원을 월 400만 원으로 6배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성수동이나 대지 넓은 단독주택처럼 투자금이 적은데 적은 금액으로는 돈을 불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에 내 집 마련한 B씨가 어떻게 투자금 9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투자금이 적지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이 해당되실 거예요. 42세 B씨는 2010년 결혼 후 관악구 봉천동 빌라 9천만 원의 전세로 신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 경기도 아파트 그 당시 3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실제 입주를 하여 3년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 7천에 임대를 하고 본인은 2억 원 전세로 거주를 옮깁니다. 그때 생긴 차익으로 서울에 전세를 끼고 5년 후 실거주할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가격이 3배가 뛰었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줄 지역을 찾는 다음에 임대 세팅 후 그 차익으로 자본금이 빨리 커나갈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죠. B씨와 같은 전략을 쓰려고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를 내놓을 때, 즉 전세를 내놓았을 때 너도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즉 젊은이들이 출퇴근이 쉬운 직주 근접형 도심과 역세권이죠. 강남 출퇴근 2호선 라인은 사당과 관악구와 동작구, 여의도 출퇴근이 좋은 곳은 2호선 5호선은 마포, 2호선 9호선은 당산, 신림선은 동작구 대방동, 9호선은 염창동, 광화문 출퇴근은 3호선의 서대문구의 홍제동, 5호선의 성동구의 행당동. 그래서 이렇게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심의 부동산은 보유 가치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는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실거주하면서 삶의 만족을 높인 것 또한 현명한 선택이죠. 그러면 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적은 나이도 아니고 다 이곳에 지인들도 있고 문화센터도 이곳에 있고 내 모든 기반이 이곳에 있는데 다른 곳에 가기가 적응하기가 어디 쉽나요?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왜? 50대는 더더욱이 한 번의 선택이 어쩌면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것부터 챙겨야 할 때임은 명백한 현실이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50대가 가장 놓치기 쉬운 투자 원칙 한 가지, 투자 거주의 분리, 투자 원칙을 통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는 오를 만한 곳에 하고 거주는 생활 만족도에 맞는 곳에 하여 자산 증식과 2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런 것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